자, 여러분의 주식 마인드를 제가 초기화 해드릴게요. 오늘 초기화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식 쉽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 쉬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못하는 이유부터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 주식은 전 쉽다고 얘기하죠. 그 쉬운 걸 왜 못할까?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그걸 안 해야 돼요. 간단하죠? 첫 번째 욕심입니다. 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예, 어떤 스님께서 약간 좀 안 좋은 구설수에 오른 분인데 제가 그 책을 읽진 않았어요. 근데 제목을 보면서 좋은 관점이다 생각했어요. 예, 그분께서 멈추면 보인다는 거예요. 욕심은요, 정말 이거는 무서워요.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욕심이 사기를 당하게끔 만들어요. 사기 왜 당합니까? 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기 치는 애들이 뭘 잘하냐면 욕심을 자극시켜요. 그래서 이거 뭐 사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저거 사면 그런 허황된 꿈에 부풀게 만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사기 당하는지 알아요. 야, 그거 이상한데 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얘기합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거는 두 번 얘기하면 잔소리니까. 그럼 왜 사기를 이렇게 당하냐? 욕심이 생기는 건데 욕심이 곧 뭐다? 이게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욕심이라는 건.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바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잠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잠깐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욕심의 늪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의 늪에 빠지다 보니까 판단이 안 서고 당장 수익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여기서 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급해지는 거. 그래서 이 욕심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스포츠 경기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시고 운동신경이 좋다고 해도 피지컬도 좋고 근데 프로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시장은요, 이거 선수들이 노는 곳이에요. 그렇죠? 선수들이 뛰는 곳입니다. 단기 매매는요, 선수들 판이고 복구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프로 경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뭐만 가지고? 욕심 가지고. 욕심이 처음에 아닐 수도 있어요.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들어오신 거예요. 선수들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줬어요. 한번 들어와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봐준 거죠. 근데 그게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오산이죠. 여러분께서 이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을 왜 못 버린 이유가 뭐냐? 손실을 이미 봤기 때문에. 손실을 예를 들어서 뭐 2천을 봤어요. 그럼 2천만 원 다시 복구하고 싶잖아요. 누가 안 복구하고 싶겠어요? 다 복구하고 싶지. 근데 프로 경기에서 어떻게 이걸 복구하냐고. 현실적으로 선수들이 뛰는 곳에서 내가 털려갖고 두들겨 맞아갖고 2천만 원 손실 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복구하냐고요. 다시 들어가서 선수들이 노는 판에서 더 뺏기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스승이 옆에서 끌어준다 한들 여러분께서 손흥민 선수한테 1대1 레슨을 받으면 코치를 받으면서 하면 실력 늘겠죠. 당연히 동네 축구에서 1등 먹겠죠. 뭐 대학 리그에서도 1등 먹겠죠. 근데 프로 선수판에 들어오면 다르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선생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자, 그런데 얘네라고 해서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프로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프로들이 득실돼. 이 프로들은 여러분에게 총구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걸 뺏으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정답은 간단해요. 진짜로. 뭐냐? 만약 축구를 한다? 축구를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경기 끝나고 넣는 거예요. 절대로 필드에선 넣을 수가 없어. 게임 중에는. 경기 끝났을 때 넣는 거예요. 이 방법이 최선이에요. 주식으로 치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단일간 또 아니고요. 예, 거기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거기도 전쟁 중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고 있어요. 이때 들어가면 이거 선수들 판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당해봤잖아요. 호재 띄우고. 그쵸? 경기 끝날 땐 뭐예요? 거래 다 죽고 떨어지고 사람들 관심 없을 때 그때 들어가서 골 넣어버리는 거예요. 주식은 그때도 경기가 진행 중이니까. 근데 왜 자꾸 수급에 눈이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이거 딱 이제 유혹 때문에 그래. 유혹 때문에 계속 내 욕심과 유혹. 빨리 수익 보고 싶으니까. 빨리 수익을 안 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죠? 빨리 이게 문제. 이게 빨리 수익 보는 거 이거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지. 근데 이게 쉽냐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느긋하게 내가 실력이 좀 없다, 내가 약간 선수는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그 빈 공간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할게요. 저는 지금 가치 투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급 단타, 수급 수익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가치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 느긋하게죠.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회사에 투자한다? 정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 초등학생도 얘기하는 거. 야, 주식은 좋은 회사에 투자해서 기다리면 돼. 이 얘기하죠. 누구나 다 그 얘기하잖아요. 야, 좋은 회사에 그냥 없는 돈 셈 치고 투자해.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시간에 이렇게 투자하면 그냥 끝나요. 네, 쉬워요, 주식이. 여러분 본업도 있으시고 그렇게 주식하는 거예요. 그럼 번외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긴 해요. 시간의 문제.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주식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치 투자라는 게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이거는 투자에서 아주 기본적인 투자예요. 기본적인 투자. 여러분이 주식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주식하기 전에 어떤 게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좋은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회사를 샀다가 그 회사가 크게 오르는 걸 좋은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인 거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좀만 더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도 오르는 게 제한되죠. 그래서 제가 뭘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까? 세력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에서 플러스 세력주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주식의 아주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고 투자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량주, 정말 우량주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은 어떤 종목이 크게 올라요? 소형주, 작전주, 테마주, 급등주가 크게 올라요. 그걸 밑에서 사서 기다려서 수익을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데 왜 이 틀을 벗어납니까? 이게 아주 기본인데 여기서의 벗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이유? 세 번째예요.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곧 테마주죠. 그 테마주를 통해서 어떤 걸 알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누가 돈 벌었다더라. 누군가가 수익 인증을 해요. 이거 제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수익 인증 같은 거. 이거 하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요. 판단이 더 안 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년 만에 뭐 500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번 거예요. 1년 만에. 그럼 이걸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얘는 자랑하고 싶겠죠. 근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1년 만에 쟤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선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뽀록일 가능성도 있어요. 또는 얘가 천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 1년 동안 수익을 냈다고 하면 전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가치 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게? 가치 투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이 시장에 들어오면? 가치 투자가 눈에 안 들어오죠. 이런 단기 매매에 대해서 나도 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죠. 여기서부터 자 1번 욕심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식으로 뭐 벌었다더라 어쨌다더라 보지 마세요. 진짜 보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정말로. 제가 이런 걸 보고 따라해서 깡통 찬 사람만 진짜 수백 명 수천 명을 봤지 저거 보고 따라해서 돈 번 사람 못 봤어요. 따라하는 건 기본적으로 승산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연구하다가 내가 컬러를 느끼는 거야. 여러분 주식이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주식은요 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어떤 사람은 소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소질 없는 경우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조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주식 하면 안 돼요. 주식은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저는 순발력은 있지만 저는 끈기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9시부터 3시까지 못 봐요. 저는 힘들어서. 이게 안 돼요. 근데 보통 쉬운 단타 트레이딩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주식으로 돈 벌었다더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단타 매매가 있어요. 그게 상따거든요. 근데 상따는요 이거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시장을.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호가창에서 이거 상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이거 상 박히는 순간 재료도 보셔야 되고 이거 할 게 좀 많아요. 경험도 있어야 돼요. 아무튼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매매 스타일을 정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남이 뭐 얼마 벌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직접 이것저것 조금씩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세요. 그게 정확해요. 아니면 주식에 정말 미쳐보던가.
미친 듯이 보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계속 해보시던가, 그게 아니면 다른 걸 찾아가세요. 이런 거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못할 건 아닌데 제가 그 강의도 오래 했잖아요.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강의를 오래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전 이럴 줄 몰랐거든요. 저도 순진했죠. 저는 강의를 사람들이 배우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해보니까 솔직히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가르쳐 드려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면서.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일반인들한테 공부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일반인 분들한테 자기 본업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강의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좀 늦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좀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구나. 많은 경우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잘. 근데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죠. 개인의 선택이에요. 왜냐면 저 역시도 헬스장 끊어놓고 2번 갔어요. 그리고 다른 운동을 하자. 헬스 재미없다. 킥복싱장 3개월 끊어놓고 3번째 간 날 샌드백 로우킥 날리다가 발 부어서 안 갔어요. 그 뒤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선택이지.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단타는요, 이거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이건 경험을 엄청 쌓아야 돼요. 단타는요, 경험과 공부를 정말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그게 안 하면은 단타는 정말 거기서 승산이 없어요. 그냥 어떤 기계적인 노하우만 딱 알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저는 단타 1년이면 마스터한다고 봐요. 단타는 빠르면 1년이고 2년은 걸린다고 봐요. 무난하게 2년은 해야 돼요. 정말로. 이게 왜 2년이냐면 그거랑 똑같아요. 그 몸에 배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몸과 시장을 동기화시켜야 돼요. 이게 단타는요. 그래야 단타가 잘 돼요.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게 동기화가 돼야 돼요. 동기화가 되면요, 지금 세력들이 막 패턴 바꾸잖아요. 그쵸? 패턴 바꾼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동기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원리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원리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리와 흐름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이 패턴을 바꾼다 해도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생겨요. 노하우가. 왜냐면 이게 매매 틀이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틀에 시장을 계속 대입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입할 거 아니에요. 대입하다 보면 약간의 예외적인 게 생기고 약간의 예외적인 게 생기고 약간의 예외적인 게 생기고 약간의 예외적인 게 생겨요. 계속 시장은요. 딱 틀에 맞출 수 없어요. 100%. 그래서 유연한 사고와 경험이 하다 보니까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패턴이 바뀌어도 이 유연한 사고와 방식 때문에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 되는 게 눈에 보이고 안 되는 건 눈에 보여요. 요즘 이거 안 된다. 요즘 이건 된다. 그런 게 눈에 보이고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복기, 차트, 연구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습니까?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사람이 꾸준하게 뭔가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운동 2번 가고 때려친 것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겨울 수도 있고 너무 막막할 수도 있고 막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스타일을 바꿔서 매매법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리마인드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은요, 이 분위기가 진짜 좌우합니다. 요거를 또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장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여기는 중고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고나라. 예를 들어서 롤렉스 시계가 좀 터무니없이 비싸긴 하더라고요. 아니 왜 롤렉스가 비싼데?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시계들. 근데 왜 얘만 프리미엄이 붙을까? 그렇죠. 동급 시계들도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냥 분위기.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얘가 뭐 안에 있는 소재가 좀 달라요? 다른 시계들이랑? 뭐 다른 시계들은 뭐 장인들이 안 만듭니까? 뭐 얘가 더 정확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얘 뭐 망치로 때리면 안 부셔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 시계만 대우를 받을까? 분위기. 이게 가격을 형성해요, 여러분. 주식 똑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깨달으면은 주식이 좀 쉬워져요, 정말로.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법 적용이 가장 확률이 높아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예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 기법이 잘 먹혀요. 그리고 시장이 최악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그 뒤로 기법이 잘 먹혀요. 무슨 말이냐면 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 폭락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시장이 아무리 허접해도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락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보면은 폭락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매매하면 돼요. 분위기.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해요. 그럼 분위기는 뭐에 결정되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잖아요. 3개월 동안은 안전하다고. 기억나시나요? 3개월 동안은 안전해요. 폭락하고 나서. 그때 돈을 벌어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때 폭락했기 때문에 쫄아서 매매를 못해요. 그럼 분위기는 뭐에 좌우되냐? 이건 대형주들에 의해서 좌우돼요. 이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대형주들에 의해서 분위기가 좌우된다. 더 자세히 말하면 바이오, 삼성전자, 반도체 요거 늘 말한 거. 얘네에 의해서. 얘네가 저항을 뚫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장 분위기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저항을 못 뚫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분위기 안 좋을 때예요. 그럼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단타는 그냥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늘 할 수 있고요. 분위기가 좋으면 단타를 더 잘 되긴 하죠. 우리 좀 쉬운 걸로 숏에 베팅한다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걸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주식을 모아가는 거예요. 좋은 회사를 쭉 모으는 거예요. 현금 보유하셔도 돼요. 주식 모아가는 시점이에요. 분위기 안 좋으면 시장 지금처럼 막 누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좋은 회사를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분위기 좋아질 때까지 계속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파는 거예요. 분위기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을 때 파는 거예요. 그 틀을 쭉 유지해서 가면서 흐름을 가는 거죠. 지금은 모아가는 시기예요. 누구나 이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까지 모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죠. 주요 저항을 뚫을 때까지. 2750 밑에서는 모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모아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 V자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뚫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모아놓은 걸 가지고 여기선 차익 실현을 할 때가 오는 거죠. 재벌 막내 아들 그거요. 이제 그거 보면 이제 다 아나보다 폭락할 때 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세력이 3번 폭락시켰지. 폭락할 때 하도 개미들이 잘 사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폭락시켰죠. 골 때린다.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이렇게 마인드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러분이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기존의 마인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를 드리려 합니다. 다름 아닌 와주스키 채널은 올해 12월까지만 영상이 업로드되고 이후로는 멤버십으로만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은 12월까지만 활동하고 이후로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멤버십으로 시황과 특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저 인사이트도 운영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개인적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개 영상은 12월이 지난 2023년부터는 업로드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